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만 주변 바다를 전부 다 장악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소식을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센서 수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 동쪽 해역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선 상황입니다. 본래 중국은 대만 해협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대만 동쪽, 그러니까 일본과 가까운 쪽에도 상시적으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니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만 동부와 일본 최선단 요나구니 섬 사이 해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공산당 매체인 한구시보는 6월 11일에 교통운수부가 실시한 해상 특별단속 활동을 두고 권리 주장을 관할권 행사로 전환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교통운수부는 푸젠성과 광둥성 해사국 소속 순시선, 구조선, 측량선 등 4척을 대만 주변 해역에 투입하였는데요. 이들 공무선은 대만 해협을 통과하여 대만 남부를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 대만 동부와 요니구니 섬 사이 해역을 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 해역에서 선박 검사 198건을 실시했고 위반 사례 3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관심을 보인 해역은 대만 서부가 아니라 동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대만 동부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외부 지원 세력이 접근할 수 있는 핵심 통로로 꼽힙니다.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지원하려 한다면 태평양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이 항행 안전이나 해양 조사 차원을 넘어 유사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공무선들이 대만 동부 해역의 해저 지형을 조사하고 해저 케이블 구역까지 확인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대전에서 통신망은 군사작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휘체계와 정보 전달, 군통신은 물론 금융과 인터넷까지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충돌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대방의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해저 케이블 위치와 주변 환경을 면밀하게 파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 해저 지도를 이번에 중국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크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해저 지도가 군사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에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지리적 위치까지 살펴보면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중국 공무선이 활동한 해역은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 섬과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요나구니 섬은 대만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수년 동안 이 섬의 군사적 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24년에는 전자전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앞으로는 방공 능력까지 강화해 유사시 중국군의 항공기와 함정 움직임을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요나구니 섬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통로를 감시할 수 있는 거점입니다. 반대로 일본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군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전초기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요나구니 섬 인근 해역과 대만 동부 해역을 동시에 관리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점은 상당히 많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평시에 축적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이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섰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관할권 행사도 점차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대만 동부 해역에 계속해서 해경정들을 투입하면서 대만 해역을 근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타이핑다오라는 스프레틀리 군도의 대만 섬에도 중국 선박을 진입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만 안팎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중국이 이렇게까지 급발진을 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중국의 야욕도 있겠지만 일본과 필리핀의 움직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일본과 필리핀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배타적 경제 수역, 즉 EEG와 대륙분 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언뜻 보면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양 경계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협상 대상 해역이 대만 동부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동부 해역 역시 중국의 해양 권익이 미치는 공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배제한 채 해양 경계 협상에 나서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과 필리핀에 항의했습니다. 해당 수역은 중국의 EEG와 대륙분 권리가 걸려있는 지역인 만큼 협상 과정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경계를 획정하려는 시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중국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필리핀은 기존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국은 안보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어온 두 나라가 사실상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해양 문제를 둘러싼 압박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중국의 대응 수위도 점차 높아졌습니다. 해경 순찰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선을 동원한 해상 단속과 측량 활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필리핀의 길베르토 테오도르 국방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입국 금지 제재까지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외국 현직 국방장관을 직접
직접 제재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만 동부해역 문제는 일본과 필리핀이 둘만의 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은 외교적 항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대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무선박이 대만 해역에서 외국 상선들을 규제하는 선상 방송을 하니까 대만 당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는데요. 6월 9일에 대만 정부는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 공무선박이 대만 이이지에서 외국 상선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대만의 동부관할 해역에서 일본과 필리핀의 이이지 대륙분 경계 획정 협상을 핑계 삼아 외국 상선 세척에 대해 단속 활동을 했다며 이를 국제법과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대만은 유엔 해양법 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이이지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이나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대만은 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 중국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 주권 범위를 확장하려는 관계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만이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의 대만 해역 근해화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바다 위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순찰을 하고 내일은 선박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는 항행 질서를 관리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런 활동이 반복되면 국제사회 입장에서도 해당 해역에서 중국 선박이 활동하는 모습이 점차 익숙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정치에서는 누가 먼저 깃발을 꽂았느냐보다 누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관리와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시보는 이번 활동을 두고 권리 주장을 실제 관할권 행사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대만 주변 해역에서 상시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긴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중국 공무선과 해경선이 계속해서 같은 해역을 드나들고 선박을 단속하고 각종 조사 활동까지 이어가게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은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더라도 같은 상황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 관심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변화를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대만 동부해역을 자국의 근해관리 체계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해역을 일시적으로 순찰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개별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 바다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관리 강도를 높이고 관할권 주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만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이번 상황을 매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 해역뿐 아니라 대만 동부 해역에서도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경선과 공무선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면서 해당 해역에서의 활동을 일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서쪽에 이어 동쪽에서도 감시와 대응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대만군은 더 넓은 해역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순찰 범위와 빈도까지 증가한다면 대만의 안보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움직임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긴장 국면의 시작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